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김동섭 전략가님의 시황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북 리스크는 불안불안한데 어제 큰 흔들림 속에도 어쨌든 간에 학습 효과로 이겨냈고, 뉴욕 증시는 막판에 밀린 게 존 볼턴의 이제 폭로 이런 게 좀 있었다고 제가 아까 좀 전해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혼조권이었죠. 네. 미국 증시, 국내 증시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할지. 저는 일단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은 관망 쪽에 무게를 둡니다. 관망 내지 하방. 왜 그러냐면 이 추세를 다 이탈한 상태에서 되돌림은 한계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격을 벌려주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그 이후에 주가의 방향성을 주거든요. 지금 상태는 굉장히 강하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자세히 보면 선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선물의 드리블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죠. 미국 시장이 장 초반에 제가 시작할 때 볼 때는 0.78% 정도 올랐었어요. 그런 마지막에 0.6%대 하락을 했죠. 이유는 코로나 재유행 부각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내부를 들어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장을 이끌었잖아요. 이끌었는데 그가 레임덕이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되고 있어요. 조카딸마저도 트럼프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하죠. 책을 2달 뒤에 나온다고 하죠. 존 볼턴도 역시 그 방에서 있었던 일인가 그런 제목으로 해서 또 책을 낸다고 하죠. 제롬 파월이 그 양적 완화라고 금리를 제로 금리까지 끌어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이 이번에는 시장 경제에 대해서 약간 불안한 성명서를 발표하죠. 이전 같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를 바라보면서 시장 대응을 했던 제롬 파월이었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처를 잘못해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보다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동성은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경기 회복이라는 기대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저도 그걸 가지고 시황을 계속했고 그 시황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지만 이제 다시 2차 코로나가 발병이 된다면 상당히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흔들 수 있는 상황.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2조 달러 되기 전까지는 시장을 한번 흔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 생각이지만 어쨌든 제가 요즘 해드리는 거는 있는 그대로만 읽어드리겠다. 현재 시장 상황이 있는 것만 읽어드리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판단을 잘못 주면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실수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마인드는 관망, 중도 내지 하방.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좀 줄여놔라. 그래 놓고 돌파할 때 확인 매매하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미국 차트 한번 보시면요. 제가 지난주에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26,300? 그 정도 오면 일단은 못 갈 수 있다. 이유는 캔들 추세선을 1, 2, 3를 치고 깨졌다 올라오면 캔들 요 선까지 외에는 더 못 간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올라갔다 슈팅 맞고 밀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차트는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퍽 하고 끌어올리든가. 근데 상승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이게 이렇게 이격을 열어줍니다. 열어줬다가 이 추세선까지 더 올라가는 전략을 구사하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뭐 20주선도 지지했고 추세선 살짝 이탈했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올라올 때마다 익절을 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돌파하면 이제 센 힘이 올라와서 돌파하면 따라가셔도 적어도 이거보다는 더 높은 곳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추세선 상반이니까요. 근데 일목균형상으로 현재의 모습을 보면 후행 스팬이 바로 이렇게 뚫을 수가 없는 공간에 있거든요. 이게 이 정도는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목균형표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평 추세선으로 마찬가지고 보이는 상황으로 보면 이격을 열어주는 게 더 현명한 상승의 힘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기 올라와준다면 감사하게 입절하다가 여기서 돌파하면 그냥 따라가시는 전략. 어차피 밑에서부터 산 사람은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곤욕스러운 거지만 현재 상황에서 부담된다면 돌파하고 사도 늦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굳이 붙들고 늘어지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 오히려 조금 관망 내지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좀 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북한발 리스크죠. 이게 좀 이번엔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전에는 약간 대치 상태였어요. 대치 상태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주가 빠진 시점에서 바닥이라고 인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도 항상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대치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교류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을 잘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일이 탁 틀어지니까 이게 좀 저도 되게 애매한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 빠지면 주가가 바닥이라고 인식했는데 이때까지 전부 다 그랬어요. 김정일 사망 때도 그랬고 핵실험 때도 한번 축 빠졌다가 그게 바닥에서 올라갔던 그게 있는데 그때는 대치 국면이었단 말이에요, 거의. 근데 지금은 뭔가 교류가 있었다 갑자기 틀어지니까 이걸 가지고 이거 그럼 바닥인가? 이 생각이 쉽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조금 주의해서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그 자리가 하필은 미국장처럼 단기적으로 추세선 이탈하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것처럼 이게 바닥인가? 라는 생각은 사실 저는 이번에는 안 합니다. 그냥 지켜봅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 유동성 상승이야. 다 유동성 상승이야. 계속 이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키움증권의 예탁금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개미한테 물량 던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부렴부렴 들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결과만이 확인되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 위치가 그 당시 북한 리스크 터졌던 시점과 차트는 전혀 다른 위치가라는 게 그게 문제다. 그래서 그게 조금 고민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금 이번 북한 리스크는 관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번 지켜봐라. 오히려 저점이 아니라 고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이때까지 반대 상황이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 변동성 시장인데요. 너무 변동이 심해요. 3일 만에 200포인트 빠지고 하루 만에 107포인트 올라오고요. 이게 대응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진짜 웬만한 투자가들은 거의 다 멘붕, 정신이 오락가락 할 정도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100포인트 오르고 나면 어떡합니까? 또 갈까에 보다는 내려갈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왜냐하면 100포인트가 올라왔으니까 쉴 수 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올렸잖아요. 내려가다 다시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계속 시장에서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한다면 일단 수급에서 선물만 바라봐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선물에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드리블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 선물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얼마 전에 100포인트 뺄 때는 투신이 관여를 했습니다. 투신이 관여를 했는데 진짜는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 선물을 사느냐 파느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저는 판다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현물을 팔고 안 판 게 유일하게 선물이거든요. 그럼 현물이 27조에서 거의 30조 나갔다 하면 이제는 선물을 팔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물로 계속 사주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 매도가 나온다면 주의를 좀 기울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또 봐드려야 될 건 원달러입니다. 원달러.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 무료 회원이나 유료 회원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일목균형표상으로 원달러가 이 바닥에서 왔어요. 여기 있을 때 제가 이 원달러가 더 내려와가지고 이제 주가는 위로 간다. 이건 제 돌파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상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쫙 빠졌어요. 그리고 회귀를 했어요. 제가 좀 그건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건 뭐냐면 원달러가 하단을 깼기 때문에 그것도 2, 3일을 놀았기 때문에 이제는 되겠다. 원달러 내려왔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고 버티길래 끝났구나. 이제 이거는 힘을 융치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었어요. 그리고 회귀를 해버렸어요. 회귀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지금 장대 양봉이 있었잖아요. 원달러가요. 이게 1216원이었어요. 그때 100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리고 어저께 여기가 요 십자 도지가 나오고 요 상태가 나오고 가격이 똑같아졌는데 지수는 100포인트가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맞는 건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오일선이 제가 감아 돌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오일선은 현재 상태면 내일 또 올라와요.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은
원달러 상황으로는 이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온 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갈 거라면 원달러가 5일선을 붕괴하고 내려가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붕괴해가지고 요 십자 도지까지 깨트리고 내려가는지. 그러면 정말 주가는 상방입니다. 100% 상방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위험하죠.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이익 실현하고 저거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현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제 코스피를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코스피를 해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제가 추세선 그어가 놨었어요. 근데 여기 맞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에서 이번에도 틀리면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맞았어요. 근데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차트를 보면. 방향을 모르겠다. 물건 들고 있다. 그러면 올라올 때가 팔고 있다가요. 추세선 그어놨죠? 2224. 근데 제가 방송에서는 여의도 클래스 2230이라고 했어요. 슈팅 구간 계산해서. 돌파해서 사세요.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상방을 갈 거야 말 거야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올라오면 감사하고 안 올라오면은 현금 들고 있고 이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이는 대로 본다면 돌파 후 확인하고 매매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동섭 전략가님 함께했고요. 시장 흐름 보겠습니다. 지수가 조금 밀립니다. 2126까지 14포인트가 밀리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인데 왜 밀리지? 뭐 중국이 밀리나 그러는데 뭐 중국이 좀 약하긴 하고요. 홍콩, 뭐 아시아, 일본, 니케이가 좀 밀리는데 뭐 그거 왜냐하면 10시 반 좀 넘어가면서 밀려서 그랬는데 뭐 그게 특별한 원인은 아닌 것 같고. 미국 선물이 조금 빠지고 이런 영향들이 있네요. 예, 시장 공감 10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대응하십시오. 고맙습니다.